왼쪽 편을 볼까요? 왼쪽 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툴의 모양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뭐랄까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활용하셨던 분들은 뭐 조금 익숙한 메뉴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알기 쉽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선택 도구, 단축키는 V입니다. 단축키는 V예요. 선택 도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객체가 하나 있으면은 이 선택 도구를 눌러서 이동을 하는, 객체들을 선택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선택을 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 가지 객체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으면은 사진을 윈도우 탐색기에서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사진을 드래그했다고 쳐봐요. 우리는. 자, 그리고 사진을 대충 안 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선택을 할 때 클릭을 하면은 이 전체가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인디자인에는 이 프레임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박스가 있고 이 그림이 안에서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안쪽에 있는 이 프레임 도구 안에 있는 이 그림을 선택을 하고 싶으면은, 자,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그림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자, 우리가 색상이 있어요. 색상이 있는데, 자, 색상이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앉혀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냥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그림을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면서 안쪽에 있는 이미지들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프레임 안에 상하를 잘 맞춰놨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사진, 컬러가 적용이 안 보이는 것일 뿐이고요. 지금 이 크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뭐 줄일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인디자인의 어떤 프레임 도구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도구. 자, 두 번째 도구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도구라고 하고요. 직접 선택 도구라고 하고요. 단축키는 A입니다. 자, 여기 가까이 대볼게요. 단축키는 A라고 할 수 있어요. A. 네, 요 도구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봤더니, 이거는 첫 번째 선택 도구랑은 좀 틀리게 직접 선택 도구는 딱 클릭을 했더니 안에 있는 이미지가 먼저 선택이 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있는 기본 프레임 상자를 선택을 하고 싶다. 직접 선택 도구로. 그러면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블 클릭을 했다고 해도 이 프레임 자체가 이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동이 되는 건 아니고 단지 우린 여기 안에서 색상을 바꿀 수만 있을 뿐이지 이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프레임이 선택이 되는 거지만 이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림을 이동을 했더니 바닥에 있는 프레임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프레임 박스가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 객체를 이동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V를 누르고 선택 도구였죠. 선택 도구를 누르고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도구는 간격 도구. 간격 도구 단축키는 U고요. 이렇게 도큐멘트 끝부분하고 이 상자, 프레임 상자의 거리를 측정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했잖아요. 클릭을 하면은 이 상단에 W64라고 뜨죠.
네, 이렇게 거리를 측정을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입니다.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자, 다음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메뉴는 내용 수집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내용 수집 도구란 뭐냐면 이렇게 글자를 막 입력을 했고 글자에 컬러를 주고 프레임 박스에 또 컬러를 줬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단축키는 B예요. B를 누르고 내용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용 수집을 하면은 이 박스와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글씨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 수집을 한 걸 가지고 다른 페이지 막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른 페이지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B를 누르면은 그 내용 수집이 되었던 그 프레임과 그 내용 정보들이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요거를 많이 쓰는 것보다도 그냥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는 기능을 좀 더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 메뉴로 가볼까요? T 메뉴는 문자도구입니다.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글씨를 입력을 하면 돼요. 글씨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문자도구입니다. 네, 문자도구. 말 그대로 문자도구예요. 그리고 이거를 길게 클릭을 해봤더니 세로 문자도구가 있죠. 세로 문자도구. 동양권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자도구 여기다가 글씨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문자에서 자리 표시자 텍스트 채우기를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패스의 입력 도구. 패스 입력 도구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프레임을 그렸다고 쳐봐요. 그리고 패스의 입력 도구를 누르시고 이거 모양이 클릭 플러스가 됐을 때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글씨를 입력을 하면은 글씨가 이 패스 모양에 따라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에도 이런 기능이 있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눌러봤더니 패스 세로 입력 도구 이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세로 입력 도구 입력을 해봤어요. 했더니 글씨가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기능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도구. 단축키는 엔터 위에 있는 W 원합 키입니다. 그냥 이거는 선도구입니다. 그냥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직선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무 선이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도구예요. 선도구. 그닥 많이 쓰는 기능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선도구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 메뉴 뭐가 나올까? 패스 도구. 패스 중요합니다. 패스 펜 도구 이렇게 펜을 그려주면은 되는 도구입니다. 펜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거 일러스트하고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메뉴가 뭐냐? 기준선 추가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기준선 추가 도구는 패스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패스에 플러스를 누르면 패스가 하나씩 추가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메뉴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우리가 그냥 패스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누르면 돼요. 대신에 마이너스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패스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가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뜹니다. 마이너스가 뜰 때 이거 클릭을 해주면은 패스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패스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방향 변환 도구. 방향 변환 도구는 뭐냐면 패스의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변환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방향을 라운드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메뉴 연필 메뉴입니다. 연필 메뉴 그냥 연필처럼 그냥 쓰는 거죠. 연필처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스트로크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요거를 면을 빼버리고 스트로크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쓰는 기능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연필 도구 다음에 매끄럽게 도구는 이 연필에 지정되어 있는 패스 부분을 좀 단순화시키는, 패스를 단순화시켜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닥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음 메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도구는 말 그대로 이렇게 패스를 지우는 기능이죠. 패스를 이렇게 하면은 지워지는 기능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메뉴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메뉴. 프레임 도구라고 할 수 있죠. 프레임 도구.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누르면 사각형 프레임 도구 나오고, 길게 눌러서 타원을 그릴 수도 있고요. 다시 또 길게 눌러서 다각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F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화살표 오른쪽 2번, 아래쪽 2번을 누르면은, 3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3개의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형 프레임을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 여러가지 원형 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요거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메뉴 사각형 도구 단축키 M. 사각형 도구,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똑같죠? 원형 도구, 타원 도구, 이렇게 타원이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다각형 도구도 마찬가지로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다음 메뉴로 가볼게요. 가로 격자 도구인데요. 격자 도구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에 7줄에 27칸이 27열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글자를 1, 2, 3, 4, 5, 6, 7, 8, 9, 10을 입력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기준선 격자에 맞물려서 줄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세로 격자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 격자 도구도 세로 격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자에서 자리 표시자 텍스트를 채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격자에 맞게 줄이 행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메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위 도구. 가위 도구는 그냥 말 그대로 이 개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플러스로 변하죠.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모서리 갔더니 또 플러스로 변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각형이 이렇게 잘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입니다. 개체를 자르는 기능이죠. 그리고 기울기 도구, 자유반영 도구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유반영 도구는
우리가 아까도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를 누르고 자유변형 녹으면은 이 모서리 부분에 9군데에 이렇게 점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회전 도구 단축키 R이고요. 그냥 회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냥. 네.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회전 R, 회전. 네. 회전하면은 이 상단에 각이 나오잖아요. 지금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따로 지정을 해줘도 돼요. 90도로 회전하고 싶다, 90도, 180도로 회전하고 싶다, 180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기 조정 도구 스케일이라고 하죠. S를 누릅니다. S를 누르고 객체를 우리가 하나 그려줍니다. 일단은 객체를 누르고 S를 누릅니다. 더블 클릭을 해줘요. 그럼 몇 배율로 확장을 할 거냐가 나오죠. 그럼 200% 하게 되면 200%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어떤 프로그램에도 다 있는 메뉴죠. 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메뉴 기울기 도구도 간단합니다. 단축키 5고요. 여기서 한 점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잡아당기면은 개체가 기울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상단이 각을 조절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20도를 기울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뭐 40도를 기울이고 싶다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뭐가 있죠 또? 예, 그라데이션 뭐 이건 뭐 개체를 누르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눌러요. 그러면은 색상에 그라데이션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누르고 그라데이션을 누르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눌러요. 그리고 색상 견본에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색상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또 수정하고 싶으면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주시면은 색상을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자재로. 뭐 일러스트하고 포토샵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전혀 어렵지 않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패더 도구, 이거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채웠는데 이 하단이든 상단이든 어디 한쪽 부분을 날리고 싶으면은 요걸 누르는 거예요. 그라디언트 패더 Shift G라고 할 수 있죠. 단축키는 Shift G를 누르고 네, 이렇게 날리면 됩니다. 이렇게 날리면은 하단 부분이 날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닥에 한번 컬러를 깔아보도록 할게요. 컬러를 깔아봤더니 네, 이렇게 날아가죠. 배경 부분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드래그하는 족족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요거 참고해서 요거 잘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능은 메모 도구. 메모 도구는 말 그대로 여기 텍스트 상자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자, 텍스트 상자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글씨를 넣었다고 쳐봐요. 넣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메모 도구를 누르시고 객체를 클릭을 하면은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맞물리는 모래시계처럼 되어 있는 삼각형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 기능인데요. 이거 지우고 싶으면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휴지통이 있죠? 휴지통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없어지는 겁니다. 네, 다음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색상 스포이드 도구. 이것도 많이 쓰는 기능이죠. 우리가 사각형 프레임을 하나 그렸어요. 여기에 컬러를 만약에 넣었어요. 우리가 컬러를 넣었는데 오른쪽에는 이렇게 다른 컬러들이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이 상자를 우리가 선택 도구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스포이드 단축키 I를 누르시고, 내가 이 사이언 컬러를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개체에도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처음에 스포이드 안에 내용이 비어 있었잖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까맣게 바뀝니다. 중간에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 컬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 길게 눌러봤더니 색상 테마 도구라고 있어요. 색상 테마 도구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클릭을 했어요. 색상 하나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 테마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컬러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Alt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자, Alt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걸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테마가 바뀌잖아요. 이 테마를 우리가 색상 견본에 이렇게 나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요 옆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유사색 테마라고 5가지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보면은 이렇게 상등분이라고 되어 있는 컬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눌러버리면 색상 테마 도구가 또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마 도구를 우리가 또 하나씩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손바닥 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대지나 도큐멘트를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단축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되는 기능입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돋보기 기능, 화면을 확대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누르면은 또 축소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선택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주로 많이 씁니다, 우리는. 그리고 화면을 확대할 때도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원하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을 반대로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화면이 축소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화면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여기까지 인디자인의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